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돈 되는 경매 이야기로 찾아온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물건은요. 부산 북구 덕천동 남산정역에서 도로로 2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무려 3억 2,400만 원인데 지금 3차 최저 입찰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 1억 5,800만 원대. 말 그대로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노려볼 수 있는 벽살 라인 타운 2차 아파트입니다. 절반이라고요, 절반.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는 단순히 이거 싸다 하고 던져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에서 보시는 이런 물건들을 남들보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영상에 다 못 담은 권리 분석까지 10일로 직접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물건이 얼마나 알짜인지, 권리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 투자금 구조와 수익 시뮬레이션까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알짜 물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 물건은 2024 타경 410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사건입니다. 주소는 부산 북구 덕천로 182 벽살라인타운 2차 아파트 205동 3층 303호예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덕천동. 이 동네가 워낙 오래된 주거지역이라 입지가 탄탄하고 임대 수요도 꾸준한 곳이죠. 전용 면적은 113.82, 평수로는 약 34평 정도 됩니다. 대지 지분도 43.72, 약 13평이 따라오기 때문에 땅 지분도 넉넉한 편이에요. 아파트는 그냥 집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땅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 부분에서 점수를 줄 만합니다. 감정가는 3억 2,400만 원인데 지금은 3차 입찰이라 최저가가 확 내려갔습니다. 얼마냐? 1억 5,800만 원대예요. 딱 절반 가격이죠. 보증금은 그중 10%만 준비하면 되니까 1,587만 원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일정도 체크해 볼까요? 1차 입찰은 7월에 있었는데 유찰 2차도 8월에 있었지만 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16일에 3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워낙 가격 메리트가 커서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는 부산은행, 채무자는 개인이고요. 청구 금액은 1억 7천만 원대. 중요한 건 권리 관계가 말끔하다는 겁니다. 뒤에서 권리 분석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단계에서는 권리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덕천동 대단지 아파트 34평형 감정가의 절반 가격, 권리 관계도 깔끔하다, 이 네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벌써 매력적인 물건이라는 게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왜 이 물건이 그렇게 입지가 좋은지, 그리고 왜 제가 알짜라고 말씀드리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입지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벽살라인타운 2차 아파트, 위치가 부산 북구 덕천동이에요. 덕천동이라고 하면 북구의 대표 생활 중심지라서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기 편한 동네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먼저 교통부터 보실까요? 걸어서 2분이면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에 도착합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덕천역까지 연결되죠.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 하면 2호선은 서면해운대까지 바로 이어지고 3호선은 수영망리 쪽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자녀 통학 모두 편리합니다. 실제로 덕천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차를 안 써도 생활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생활 인프라도 빵빵합니다. 단지 옆으로는 덕양초등학교, 덕양중학교, 덕천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서 아이 키우는 가정에게는 안성맞춤이에요. 학군이 좋다는 건 곧 임대 수요가 꾸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으로는 덕천로 상권이 쫙 펼쳐져 있어서 마트, 병원, 은행, 카페, 음식점 없는 게 없습니다. 저녁에 집 앞만 나가도 삼겹살집, 치킨집, 분식집, 카페가 줄지어 있어서 밥 먹을 데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안 나오는 곳이에요. 주말에 나들이 하기에도 참 좋아요. 차로 5분 정도만 나가면 만덕산자락이 바로 펼쳐지고 단지 옆에는 덕천천 산책로가 있어서 운동화만 신고 나가면 가볍게 조깅이나 산책이 가능합니다.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화명생태공원에 가서 강바람 맞으며 산책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녹지가 집 가까이에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거주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덕천동은 부산 북구의 대표 주거지라서
전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특히 30평대 이상 아파트는 신혼부부부터 아이 키우는 34인 가구까지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 임대 놓으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빈집 걱정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정리하면요, 교통 좋고 학군 좋고 생활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고 주말 여가와 자연환경까지 챙길 수 있는 곳. 그래서 덕천동 아파트들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매번 경매에 나오면 관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번 물건을 준비하면서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보시죠. 1층 매물이 지금 3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호가가 아니라 실제 중개사무소에서 내놓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는 어떠냐? 바로 위층인 2층이 2억 6천만 원에 전세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벌써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최저 입찰가는 1억 5,800만 원대입니다. 즉 같은 단지 시세가 3억 7천인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싸다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가격 구조 자체가 다르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일반 매매 시장에서 3억 7천을 주고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최소한 자기 자본 1억 이상은 묶입니다. 게다가 대출이자 부담까지 생기죠. 그런데 경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1억 5,800에 낙찰을 받는 순간 시세와의 차익이 2억 원 이상 벌어집니다.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낙찰 받자마자 장부상으로는 이미 2억 원을 번 거나 다름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전세를 끼운다면 얘기는 더 달라집니다. 2억 6천만 원짜리 전세 세입자를 맞추면 낙찰가 1억 5,800은 전세금으로 전부 메워지고도 남습니다. 즉, 내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집 한 채는 생기고 오히려 현금이 제 손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묘미죠. 내 돈 안 들이고 자산을 늘린다. 흔히 말하는 무피 투자 플러스 현금 창출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아니, 이렇게 좋은 구조인데 왜 유찰이 2번이나 됐을까? 바로 여기서 경매의 재미가 나옵니다. 일반 매수자들은 겁을 내고 못 들어오거든요. 경매는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혹시라도 권리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불안해서 발을 못 들입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권리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물건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매매 시세 3억 7천, 전세 시세 2억 6천, 경매 최저가 1억 5,800. 이 세 가지 숫자만 비교해도 지금 이 물건이 왜 알짜 중에 알짜인지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권리관계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권리관계가 깨끗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부산은행 근저당이고 그 이후에 들어온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모두 소멸됩니다. 즉,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할 권리는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임차인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집은 현재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전입세대나 보증금을 인수할 세입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낙찰받고 나면 명도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주면 가장 좋지만 현실에서는 사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협상입니다. 낙찰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집을 비워줄 수 있도록 대화하는 거죠. 이때 이사비를 조금 지원해드리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미 경매가 진행됐다는 건 자산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법적 절차,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일정 기한을 주고 그 기한이 지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집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절차만 밟으면 결국 내 명의로 깨끗하게 인도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물건은 권리 자체는 아주 깔끔하다. 임차인도 없다. 다만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 후에는 협상 필요시 인도명령 이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다, 싸다, 알짜다 다 좋은데 결국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먼저 낙찰가부터 보시죠. 이번 물건의 3차 최저 입찰가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은행 대출을 보수적으로
LTV 70%까지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약 1억 1천만 원 정도가 대출로 나오죠. 즉, 내가 잔금 치를 때 내 돈으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약 4,7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금이 붙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지금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에 추가로 사게 되면 2주택자가 되죠. 그럼 취득세가 무려 8%까지 올라갑니다. 1억 5,800만 원 8%약 1,200만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세금만 대략 1,300만 원 선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까지 잡으면 약 3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자기 자본 약 4,700만 원, 세금부 대비용 약 1,300만 원 도합 약 6천만 원 전후가 실제로 필요한 자기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전세를 놓으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동, 같은 면적의 2층 전세가가 2억 6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이 집을 1억 5,800에 낙찰받고 전세를 2억 6천에 놓는다? 대출 1억 1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바로 상환하고도 제 손에 1억 원 이상 현금이 남습니다. 즉 정리하면 집 한 채를 더 샀는데 내 돈은 안 묶이고 오히려 플러스 현금이 손에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진짜 묘미예요. 남들이 세금 무섭다고 피하는 물건에서 오히려 현금을 뽑아내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것, 전세 세팅은 반드시 확실한 임차인을 맞춰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챙기면 이번 물건은 무피 현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매각 수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얼마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얼마에 파느냐가 진짜 돈이 되는 순간이죠. 먼저 시세부터 다시 짚어드릴게요. 같은 동, 같은 면적의 1층 매물이 현재 3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호가가 이 정도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보수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호가가 아니라 법원 감정가인 3억 2,400만 원을 매각가로 잡겠습니다. 즉 실제 시장에서는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감정가 수준에서 팔린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인입니다. 개인은 이미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니까 이번 낙찰로 2주택이 되겠죠. 낙찰가는 1억 5,800만 원. 취득세, 부대비용을 합치면 총 취득원가가 약 1억 7천만 원 선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감정가 수준인 3억 2,400만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차익은 약 1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양도세가 문제입니다.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붙어서 평균적으로 약 50% 가까이 세금이 나가요. 즉 1억 5천만 원 차익의 절반, 약 7,500만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결국 세후로 손에 쥐는 건 약 7,500만 원 정도. 내 돈 약 6천만 원 투자해서 2년 뒤 7,500만 원을 손에 쥔다? 투자 수익률로 보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법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인은 즉시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낙찰가 1억 5,800, 취득원가 약 1억 7천. 바로 감정가 3억 2,400만 원에 매각하면 차익이 약 1억 5천만 원이 생깁니다. 법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약 11%입니다. 1억 5천만 원 11%약 1,6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세후로는 약 1억 3,400만 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정리해드리면 개인 2년 보유 후 감정가 매각 세후 약 7,500만 원 수익, 법인 즉시 감정가 매각 세후 약 1억 3,400만 원 수익. 즉 개인은 시간을 들이고 안정적으로, 법인은 즉시 차익 실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층 매물이 3억 7천에 나와 있다는 걸 고려하면 감정가 3억 2,400만 원으로 계산한 건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벽살라인 타운 2차 아파트, 단순히 싼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감정가보다 무려 절반 가격으로 들어가면서 전세 세팅만 해도 내 돈이 안 묶이고 2년 뒤 개인 명의로 매각해도 세후 7천만 원 이상 법인으로 즉시 매각하면 1억 원이 넘는 수익이 남는 구조. 말 그대로 돈이 되는 구조라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계산과 분석이 실제 시세와 법원 감정가를 근거로 했다는 겁니다. 즉 그림 속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혹시 보시면서 나도 이런 물건 해보고 싶은데
권리 분석이나 명도가 너무 어렵다 하고 고민되셨나요? 그럴 땐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디테일까지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10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물건을 직접 찾아드리고 입찰부터 명도,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잔금이 부족해도 걱정 마세요. 저희 금융 네트워크로 대출까지 원스톱 해결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나는 개인 명의가 낫다, 나는 법인이 낫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맞춰 더 깊은 분석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돈 되는 경매 이야기, 실전경매 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